간밤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7월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과 달리 크게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매점의 7월 판매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치며 다우는 5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한편 유럽은 이틀 연속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기치 않게 증가한 점이 부담이었는데 독일과 프랑스 증시만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이자 경기와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9월 인도분 WTI는 간신히 배럴당 82달러선은 지켰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 영란은행은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7세 22 총재는 유로존의 금리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언급해 단기간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으리라는 예상을 깨고 증가했습니다. 5천 건 줄긴커녕 19,000건 늘어나 47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소매점들의 지난 7월 판매는 전년 대비 2.9% 증가해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밑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일인입니다. 바로 하루 뒤 미국의 진짜 7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고용지표가 그 전에는 굉장히 좋아서 분위기를 밝게 했었지만 간밤에 또다시 안 좋게 나오면서 고용지표에 일희일비하는 뉴욕 증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DP 민간 부문의 예상 밖의 증가세와는 달리 어제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거의 쇼크 상태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한편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역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이래저래 지표에 시달렸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다우는 5포인트 정도, S&P 500은 1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고용지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에 일단 7월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간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여기에다 소매점의 7월 판매 실적이 약간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고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5장의 반등세 힘을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여전히 강세의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블루칩 증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포인트 정도고 S&P 지수 같은 1.43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기술주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1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약간 기술주 약세는 최근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지수에서는 자동차, 화학, 건설, 제조업 쪽은 한 0.6에서 1.3%의 강세를 보여갔고요. 음식료라든지 은행, 보험, 테크놀로지 업종 한 0.3%의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일봉상 저항선이었던 120%에 위치한 다우지수 1490포인트 돌파에 의해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 시장은 강세 기조를 이어간다. 즉 강세 기조 우위 속에서 약간 쉬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기조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잠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뉴욕 증시. 고용지표 진짜 성적표 받아들고는 쑥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 간밤에도 고용 관련 선행지표라 또 할 수 있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타이밍이니만큼 이번 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도 소폭 줄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지만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하루 전날 발표된 ADP 고용 보고서가 한 4만 명 증가 나오면서 네. 어느 정도 지금 내일이 이제 가장 이슈가 또 될 수 있는데 좀 주목을 모으면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좀 관심을 모았는데 나온 수치 자체가 또 47만 9천 건 나오면서 전주 대비해서 19,000건 정도가 증가를 했던 것입니다. 일단 예상치가 한 45만 5천 건도 상회한 수준이었고 또 지난주에 발표된 것이 한 46만 건을 수정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장 초반에 그 강세 기조를 이어가지 못해 약간 약세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미국 쪽 그 노동부 대변인 말을 한번 살펴본다고 해도 특별하게 미칠 만한 상황은 없었다. 하지만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일시적인 영향을 좀 증가한 거는 아무래도 그 자동차 부분에서 자동차 공장의 기계 설비 교체라는 일시적인 고용 하락이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약간 발목은 잡았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렇게 악재성으로서 크게 작용하지 않고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4주 평균치가 되겠죠. 변동성이 4주 평균치 자체가 전주 45만 7천 건에서 오히려 45만 3천 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약간 상승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ADP 민간보험 고용보고서 때문에 좋아졌던 분위기가 일단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약간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어떤 청신호의 불을 조금 어둡게 해주지 않았나 싶긴 한데 진짜 보고서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보고서에 대한 예상치는 일정 챙기면서 한 번 더 여쭈어보기로 하죠. 자, 그런 반면에 7월 소매 매출도 부진하면서 역시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소매 판매 이거 일정에 보면 원래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소매점 판매 통으로 한번 그 데이터를 뽑아내고 다음 주 후반에 이제 소매 매출된 지표 수치를 잡아내는데 일단 이제 통으로 나온다는 그 톰슨 로이터에서 한 28개 미국 주요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그 소매점 판매 실적을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한 전년비 한 2.9% 정도 증가한 게 나왔고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나왔는데 문제는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죠. 예상치는 3.1% 정도 증가를 예상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28개 기업 중에서 한 60%에 달한 한 17개가 판매가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것이 좀 소매업종에 좀 부진을 일으켰는데 뭐 대표적인 소매업종 종목을 할 수 있는 제시펜이라든지 이런 것이 7월 판매치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7.6% 하락을 했고 또 의류업체인 딜라스 같은 경우는 5.2% 정도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메이시죠. 백화점업자하고 콜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7월 판매치도 예상치 웃돌면서 한 1.7에서 4% 상승을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7월 소매 판매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약간은 하락세를 좀 부추겼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굵직한 이슈는 역시 지표 두 가지 말씀하셨던 소매 관련 지표, 소비 관련 지표와 고용 지표 가운데 고용 지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미국의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또 다음 주 중반에 나오게 될 FOMC 회의 결과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쪽에서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 역시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기준금리는 동결을 결정했다죠. 예, 유럽 ECB라든지 BOE는 지금 현재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예상대로 ECB 같은 경우는 1%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0.5%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트리세 총재의 발언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했는데 일단 트리세 총재의 발언을 약간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동결하고 나서 이제 총재에서는 멘트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유로존 금리는 현재 적절하다. 그리고 3분기 경제 지표는 2분기보다는 조금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물가 인상이 어느 정도 지금 20일 같은 경우는 최근 2, 4분기에 어느 정도 7월 달에 1.7% 정도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20위가 예측한 연간 목표치 2%에는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가 인상 압박은 있지만은 여전히 괜찮다. 그렇게 해서 대략 내년 2011년 3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좀 나왔고 네. 또 하나가 어느 정도 22 총재는 유럽의 자산 건전성 심사죠. 스트레스 테스트와 그리스의 분채 감축 노력 이후 긴축에 대한 분위기는 감축되고 있고 22도 이미 국채의 긴급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로화는 최악의 시기는 끝났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에서는 약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은 또 하나의 이제 멘트가 그럼 회복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총재는 회복을 선언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즉 무슨 말이냐? 요리적 경제가 생각보다 좋긴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회복 선언에 대한 것은 시기상조다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긍정과 약간은 부정적인 거를 같이 공존하는 그런 멘트를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2분기 경제도 좋았고 3분기도 더 좋을 텐데 하반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확실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굉장히 신중한 낙관론을 트리시 22 총리가 펼쳤던 것 같습니다. 뉴스들 보니까 승리 축배는 이르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은 것도 같네요. 그렇다면 이런 트리시 총재 발언이 유로화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곧바로 이거부터 좀 여쭤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멘트가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트리세 총재는 이 유로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달러 대비 유로화 상승에 대한 질문에서 언급을 피해버리고 피하다 보니까 유로화가 최근에 1.32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약간은 총재의 발언 이후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유로화는 최근 1.3달러 회복 이후에 1.32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에서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죠. 최근에 이제 어떤 통화상품의 추세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인데
달러 약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여전히 뭐 달러 인덱스는 81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의 7월 고용 지표 하루 앞두고 고용 관련 지표가 좋지 못하자 말씀하셨던 대로 유로화가 치솟고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좀 이렇게 역시 움직여주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가운데 역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3%가 깨지냐 마냐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2.9%도 좀 위험하다면서요. 지금 말씀은 이제 모기지 금리 주간 그 금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그 주택 모기지 금리 말씀하시죠. 주택 담보대출 이자율이 사상 최초에 나왔고 어느 정도 뭐 이 30년물을 일단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30년물 모기지 고정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해 4.49%까지 하락하면서 뭐 1971년 이래 가장 하락 그 최저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그 금리 하락의 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그 올 봄부터의 대표적인 게 지금 약간 추세가 안전자산 선호에서 미국에서도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국채에 대한 매입세가 그 같이 인동되는 모기지 금리라든지 국채 수익률을 지금 말씀하신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를 계속 하락세를 이끌어가는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불거지고 있지만 또 한 곳에서는 보니까 상품 가격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급등세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사실상 지금 뭐 서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곳에서는 서방 국가에서는 이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쌀처럼 말이죠. 이 밀값이 거의 한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근데 이 밀을 생산하고 있는 굉장히 그런 주요한 국가인데 이제 더 이상 수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그 일부에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에그플레이션을 우려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약간 유가도 80달러를 돌파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품 시장이 거의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네. 뭐 대표적인 게 같은 게 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뭄이라든지 홍수 이런 것이 상당히 나왔고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인데 올해 뭐 상반기 가뭄이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곡물 수출을 금지하기로까지 결정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 최근에 그 이제 시카고 그레스에서 거래되는 12월 가격분 그 밀 가격을 봐도 부시엘당 한 59센트 상승하면서 8.1달러까지 나오는데 최근에 소맥 선물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렇게 상품 가격은 1개월째 50%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연말까지 곡물 수출 금지한다는 소식에 최근 들어 밀값도 급등하고 있다. 2년의 최고치 거의 근처까지 왔다라는 얘기 들어보았고요. 자, 뭐 어쨌거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 유럽 쪽 분위기는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들려온 지표는 안 좋았지만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는데 말이죠.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철저히 미국 시장 눈치 보기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고 뭐 유럽 다우존스 스톡스 지수 같은 경우는 0.69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61.48로 마감했는데 영국은 소폭 내렸습니다만은 프랑스와 독일은 또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영국 쪽에서는 20일라는 비교에서 예상될 금리를 동결하고 오전장은 사실 강세장을 이어갔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 즉 미국의 신구 실업수당 신청 건수라든지 7월 고용 동향이 어떨까 한번은 지켜보자 했는데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약간 예상치를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다면 내일 나오는 7월 고용 동향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초반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뭐 영국이 조금 다른 것보다 조금 프랑스는 독일보다 하락했던 거는 그 3위 은행 바클레이저의 상반기 순이익이 어느 정도 순이익 자체는 증가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지 못하면서 주가가 한 5% 정도 하락한 영향이 영국은 조금 약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던 급등세를 또 함께 보여주고 있는 이 원유, 유가는 어떻게 끝났나 모르겠는데 또다시 아주 소폭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역시 지표 영향이었고 배럴당 82달러 선은 안겠다고요. 예, 유가가 뭐 전일 기준가 대비해서는 한 0.6% 하락한 82달러 01센트를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뭐 실업수당 증가에 따른 실망감이 원유 수요 회복을 좀 둔갑을 준다 이런 멘트는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81달러 선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선이었는데 이 돌파 이후에 여전히 미국은 그 지금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단기 급등에 따른 잠깐 숨고르기였다. 그렇지만은 81달러 선을 유지한다는 선에서는 일단 유가 상승은 최근에 약간은 상품 시장의 그 상승세 이어가는 추세를 이어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밤에 나올 고용 보고서 얘기를 좀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비농업 부문에 대한 고용에 대한 기대는 역시 감소세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조금 세부적인 내용인 민간 부문 섹터는 한 6만 명 정도 고용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시장이 기대치를 좀 충족을 해주거나 혹은 상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이 또 뭐 7월 고용 동향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네. 사실 좀 중요한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뭐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9.5%, 9.6% 정점과 예상은 이거는 크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민간 부문 신규 고용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물론 시장 기대치 자체는 전월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뚜껑을 열렸을 때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숫자에 대한 그 치수가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지만 일단 전망치 자체는 좋기 때문에 일단 전망치보다 더 좋게 나왔을지 아니면 또 조금 전망치를 하야할지는 사실 나와봐야 되는 그런 수치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고용지표 오늘 밤에 나올,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토요일 새벽 정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한번 결과를 같이 지켜보자 이런 얘기셨네요.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에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서 7월 고용보고서 하루 앞두고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이틀 연속 조정을 맞으면서 그래도 1780선은 사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내부적으로 어제 LED주의 급락이 또한 특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또 어떤 흐름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제장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ED주가 정말 불쌍할 정도로 급락세를 어제 연출했습니다. 이 정도로 빠지나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슨 일 있느냐라는 듯이 연일 계속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수는 좀 쉬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고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네, 지수상으로 놓고 보자면 지수는 신고지수를 형성한 이후에 한 2년 신고지수를 형성한 이후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상당한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수급부터 분석을 해보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12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함께 시장 반등의 주역으로 나섰던 기금공제, 주로 이제 연기금의 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네. 이 기금공제 역시 16거래일 만에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순매도로 반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지만 시장의 그 시장 반등 신고 연고 지수를 갱신하는 주역으로 최근에 한 2, 3개월 이상 시장을 이끌어오고 있는 이 외국인과 기금공제가 순매도로 동시에 반전됐다는 부분들은 네. 수급적으로 분명히 약화되는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업종상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외국인과 기관이 전일 그 상당히 오랜만에 그 순매도로 반전이 됐는데 네. 이 매도를 집중한 업종을 살펴보면 단연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예. 이 LED 업종에 매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삼성전기 한 종목만 외국인들이 약 1,150억 가량을 매도를 했고 기금공제에도 약 160억 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금공제의 160억 매도는 많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볼 수 네. 있지만
기금공제의 규모나 뭐 한 종목에 투자하는 비중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뭐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수급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업종상으로 역시 명암이 확실하게 갈리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전기전자 업종이 이 삼성전기나 LG노텍의 영향으로 해서 전일은 그동안 잘 버텨왔던 여타 종목 삼성 SDI나 네. 아니면 제일모직과 같은 종목에도 일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기존에 강한 모습을 유지를 했었던 이 화학이나 철강 그리고 서비스 업종, 유통업종 이런 업종들은 소폭 조정이 나오는 업종도 있긴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그 강세를 지속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폭 조정이 나오는 업종 역시 급등한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소폭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계속된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상의 흐름이 이렇게 더욱 차별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으로 수급과 업종상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수급은 단기 약화의 패턴으로 좀 바뀌어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업종상의 흐름은 이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차별화가 주도주의 언더퍼폼으로 이렇게까지 심화된 국면은 상당히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네.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조선주 중심의 경기 사이클을 살펴보더라도 네. 지수 자체가 폭락할 때를 제외를 하고는 2008년도에 하반기에 폭락을 맞이했을 때를 제외를 하곤 네. 한 4, 5년간 이렇게까지 차별화되는 국면은 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당황하신 투자자들이 굉장히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차별화가 어쨌든 지금 업종상의 흐름으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별화의 심화는 점진적으로 차별화의 약화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의 전일 형성된 500만 주의 거래량은 네. 99년도 6월 달에 500만 주, 67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뭐 거의 한 10년 넘게 만에 최고예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형성이 됐다. 일간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단기 하락이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부터는 뭐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네.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국면으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의 심화가 좁혀질 가능성은 결국에 이제 전기전자, 특히 LED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를 네. 하고, 네. 이것은 반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최근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의 조정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 상승을 담보해내고 있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이 업종의 화학 업종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네. 이런 업종들이 조정을 보이고 전기전자가 테크니컬적인 반등을 한다면, 네. 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라도 이 질적 성격은 그리 좋은 구도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어제장에 대한 분석, 최근의 시장의 어떤 동향에 대해서 또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어제 거의 그 정점이었다고 보고 이제는 특별히 많이 빠졌던 LED 쪽을 중심으로 해서 IT는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오고 반대로 지금까지 너무 잘 갔었던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예를 들어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위쪽에서는 더 이상 좀 쉽게 추가적으로 오르지는 못하는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화제의 어떤 중심에 서 있습니다. LED 업종에 대한 의견을 삼성전기 역시 포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제2의 하이닉스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쪽 LED까지 같이 얽혀서 다들 수요 공급 문제로 뭐 IT는 사이클을 뭐 탈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민감한 분석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공급 과잉 얘기하면 뭐 절대 아니다. 수요가 충분히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어느 쪽 말을 믿어야 좋을지 참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석이 좀 그래도 믿을만 하다면은 삼성전기
게 어떤 바닥권 지금 한 저가 매수에 들어가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추가적인 하락도 사실은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차트상으로 어제 급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글쎄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확신하기도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그 전기전자 업종의 그 경기 변동 사이클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마 시장 참여자들도 그 상당수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2000년도에 그 화랑 장세와 폭락 장세를 경험한 그 많은 투자자분들은 네. 뭐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 전기전자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 뭐 이런 그 경쟁력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네. 이미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그 주도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이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들 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시장 산업을 이끄는 주도력이 그 강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또 안정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전과 같이 물론 경기 그 변동에 따른 그 사이클이 격차가 좀 심한 다른 타 산업에 비해서 심한 건 사실이지만 네. 과거와 같은 그러한 그 격차가 확대되는 일은 격차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LED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이 LED 업종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죠. 어제 왜 그렇게 많이 빠진 건지.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 지난주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듯이 7월 20일 날 모 증권사에서 그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네. 그게 2011년 공급 과잉 가능성입니다. 이 모 증권사에서 2010년 하반기까지는 수요가 계속해서 뒷받침돼주겠지만 공급이 증가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겠지만 2011년 상반기 정도 되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으면서 이 공급이 과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즉 LED 업체들이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수요를 결국에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전방 산업에 있는 뭐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 네. 단가 인하 압력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 삼성 LED를 중심으로 LED 업체들, LG노텍 뭐 이런 그 LED 업체들이 전방 산업에 있는 그 기업들의 그 단가 인하 압력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 단가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삼성 LED에서 그 월드컵에 대비해서 그 생산해 놓은 물량이 네. 충분히 팔리지 않아서 지금 재고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문사의 손절설입니다. 이 자문사의 뭐 칠공주 해가지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자문사가 이제 삼성전기를 좀 많이 매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예, 이 자문사들이 그 지금 손절매에 나서고 있다. 실제적으로 뭐 자문사의 물량들이 조금씩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예. 이 매도가 나오는 그 수량과 뭐 양상으로 봤을 때는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중에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공급 과잉 가능성과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인데 네. 세 번째 월드컵에 대비한 재고 증가와 자문사 손절 같은 것은 일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산업 전체의 추세를 바꿀 만한 큰 네. 것은 그렇죠.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 과잉 가능성은 그 아직까지 뭐 가능성에 속하는 사안이고 네. 만약에 이 그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 서울반도체와 같은 기업이 이 공급을 좀 조절하는 양상을 보이면 뭐 이러한 양상들은 충분히 그 시장에 알맞게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인데 단가 인하 압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격 인하로 그
연결되기 때문에 네네. 이 가격 인하는 수요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공급 확대 첫 번째 말씀드린 공급 과잉 가능성은 이 두 번째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상충되는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싸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라서 공급 과잉 커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뭐 제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러네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실로 밝혀진 것도 아직 다 가능성과 우려죠. 예. 그래서 하지만 주가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될 것을 전제로 하면서 13거래일 동안 22%나 하락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경기 사이클은 이제 주도업종과 주도주가 탄생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번 경기 사이클은 IT와 자동차가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네. IT 쪽에서는 이제 LED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이 되어 왔는데 네. 주도주가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것은 이제 경기가 꺾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의 주도주의 핵심적인 기능이 시장 예시 기능이다라고 이제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부터는 삼성전기가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삼성전기 얘기가 지금 가장 많이 좀 거론이 된 것 같은데요. LED주 중에서도 아무래도 대장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김학현 차장님께서도 이미 이렇게 빠지기 좀 전에 조금 덜 빠졌을 때 삼성전기에 대한 매수 관점을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고 나서 오히려 지금 찬스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삼성전기가 지금 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뭐 한 15%가량 빠졌을 때 뭐 매도를 계속 해오긴 했지만 네. 그렇게 큰 매도는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하루에 삼성전기와 같은 주도주를 9%나 빼면서 외국인과 기관 공이 뭐 80만 주씩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건 외국인과 기관은 그러니까 강성 투자자로 볼 수 있는데 강성 투자자들이 지금 흥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부분, 기술적 반등이 거의 나오지 않은 부분 상황 속에서 네.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국면은 좀처럼 시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뭐 작년에 작년 중반에 나타나긴 했는데 네. 작년 중반도 한 3, 4일 연속해서 급락하다가 2, 3일 기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급락했을 때를 단기 저점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역시 뭐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특히 뭐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어제의 기운이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아침에 개장과 더불어서 한 1시간 이전에 만약에 12만 원 초반 부분까지 진입을 한다면 네. 아주 훌륭한 단기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오늘 뭐 종가상으로 11만 원대까지도 뭐 초중반까지 내려간다라고 해도 그냥 홀딩입니까? 홀딩이 아니라 추가 매수입니다. 아, 네. 예. 네. 그러면은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까지? 손절 보시나요? 라인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10만 5천 원 부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10만 5천 원 부근까지 내려간다면 네. 이제 분할 매수를 금액 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네. 매수하실 것을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네. 금액 균등의 원칙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죠. 예. 그래서 낮아지게 되면 10만 5천에 뭐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 손절률은 뭐 한 9%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9%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확률이 높은 수익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대한 어떤 종목 점검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 분위기상 제가 한번 더 여쭤보았던 것이고요. 오늘 들고 오신 특별한 종목도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SK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시장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뭐 삼성전기가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네. 보수적인 시장의 대안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상당히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SK네트워크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는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먼저 통신 마케팅 부분과 이 상사 부분은 매출 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와 자동차, 중고 자동차라든가 뭐 스피드메이트라든 정비 부분은 연간 800억에서 1,000억 가량의 영업이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종합상사 부분 역시 600억에서 800억대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특히 이제 워커힐 같은 부분은 4분기에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지금이 또 투자하기 적당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2010년 하반기에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한 강화가 있을 전망인데요. 약 200억에서 300억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서울에서 아마 가장 큰 그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세점 사업 부분의 강화가 2011년에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전 사업 부분에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기업으로서 네. 시장이 불안할 때 혹은 시장 반등이 마무리 국면에서 오르는 경향이 있는 이 SK네트워크스인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래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네요. 네, 전일 그 단기 하향 추세를 좀 마무리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제반 이동 평균선들이 거래량 형성과 함께 돌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그 기관의 순매수가 30만 주 넘게 하루에 30만 주 넘게 지금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양상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나 뭐 이런 종목들을 손절매하는 일부 매기들이 보수적인 시장 대안으로서 일부 SK네트워크스와 같은 종목으로 좀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11만 원 정도, 오늘 뭐 100원 정도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바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손절가는 1,700원, 그리고 네. 단기 목표가는 12,100원. 그러니까 전 고점대죠. 예. 12,000원을 설정하지 않고 12,100원을 설정을 하는 거는 오버슈팅을 일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100원의 의미가 크군요. 네네. 예.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보수적인 시장의 대안으로서 SK네트워크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단기 반등 가능성을 언급하신 삼성전기 얘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기엔 불안해서일까요? 강남의 큰손들이 증시행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탁 자산이 30% 이상 늘고 1억 원 이상 고객도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펀드 깨고 직접 투자하는 개인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30년 만의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곡물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밀 가격이 거의 2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곡물 파동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평가단을 구성해 투자 유치가 지연되고 있는 경제 자유구역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자를 구하지 못한 35개 단위지구 가운데 일부는 오는 9월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상환 시기를 10년 동안 추가 유예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 등 기관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일학 경찰청장이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했죠. 최근 경찰의 피의자 고문 사건과 이딴 아동 성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스스로 용퇴함으로써 치안 총수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설윤지신문 금융부에 있는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최근에 시중에 돌고 있는 여윳자금이 다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고점 쓰고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 글쎄요, 향후 어떤 전망이 불확실한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이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증시로 급격하게 몰려들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는 증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뒀던 서울 강남의 큰손들이 빠르게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은행 예금의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증시가 1800선에 육박하는 등 대세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인데요.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고액자산가의 예탁 자산 금액과 고객 수가 1년 전에 비해 약 20에서 30%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 85조 원에 불과했던 1억 원 이상의 고객의 자산 규모는 올해 7월 초 104조 원으로 20% 이상이나 급증했는데요. 예. 같은 기간 고객 수 역시 5만 8천여 명에서 7만 1천여 명으로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큰 손들이 몰려있다는 서울 강남 3구를 담당하는 대우증권 강남본부의 총 예탁 자산 역시 지난 3일 현재
9조 원대에 달해 지난해 7월 말보다 무려 36%나 증가했는데요. 예. 특히 이달에는 3일까지 무려 이 거래일 동안 1,100억 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유입이 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금성 자산이 빠르게 주식 직접 투자로 몰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삼성증권 고객들의 자산 구성을 분석해본 결과 주식 직접 투자 자산과 고객수는 각각 37%와 30%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반면 머니마켓 펀드와 환매조건부 채권 등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각각 26%와 15% 감소권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큰 선들 주시장 이동은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밀 가격이 거의 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쌀값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동반해서 옥수수값과 함께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을 러시아가 했다고요? 네, 세계 3대 밀 수출국가인 러시아의 밀 수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곡물 파동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구촌 수억 명을 심각한 기아 상태로 몰아넣었고 IT와 필리핀 등 세계 곳곳에 폭동이 발생한 지난 2008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투기 세력들이 밀 가격을 끌어올리는 묻지마 투자에 가세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밀이 주요 식량이라는 점입니다. 밀 가격 상승이 콩과 쌀 등 다른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물가가 오르는 에그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 4일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된 12월 인도분 밀 가격은 6.7% 상승해 부실당 7.615달러로 2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밀 가격 상승으로 콩과 쌀 등 다른 곡물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밀 가격 급등은 올해 밀 생산량이 2,500만 톤이나 줄어들 것이라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전망에 러시아의 수출 중단 가능성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네. 러시아가 지난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하기로 한 10만 톤의 밀 선적이 늦춰지고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잠정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서입니다. 네. 이 겨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세계 경제가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을 만난 기분인데요. 특별히 이 식품 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우리도 지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에그플레이션 불똥이 좀 선제적으로 차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지금 투자 유치가 지연되고 있는 일부 경제자유 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결국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엔 지정이 됐더라도 결국 일부 지역은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네, 정부가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투자 유치가 지연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손을 볼 예정인데요. 네. 사업 참여자를 구하지 못한 35개 단위 지구 중 일부는 오늘 9월 중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 나옵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과다 지정 문제와 개발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부분적 조정을 추진할 망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민간평가단은 오늘 16일부터 하루에 2곳씩 4일 동안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35개 단위지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합니다. 네. 지경부는 민간평가단과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까지는 35개 단위지구를 현행 유지, 현 시점에서 해제, 일정 기간 유예, 면적이나 개발, 개념, 변경 등으로 재분류할 예정인데요. 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입주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 재산과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15년간 면제를 받게 되는데요. 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 기업 유치하겠다면 어느라도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신청했지만 많은 곳들이 장기간 개발이 안 되거나 투자 기업을 구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네,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지구 지금 지정 해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35개 지구 존폐 기로에 넣었는데 각각 해당되는 지자체에서도 조금은 반발의 목소리가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접을 수밖에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모양입니다. 사실은 국민의 혈세로 돕기는 좀 눈치가 보여서 지금까지 조금 어떤 급격한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국민 임대주택 건설자금 상환 시기를 10년 동안 추가 유예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는데요.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LH 부채 문제는 언젠간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게 공통된 의견인데요. 지난 10월 토지주택공사의 통합법인 출범한 LH 부채 규모는 무려 108조 원, 부채 비율은 무려 522%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이지용 사장이 부채 관리 및 재무구조 개선을 경영의 제일 목표 내세울 정도인데요. 네. LH는 막대한 부채로 인해 토지 보상금 마련 등을 위한
공사 채권이 발행되지 않아 보금자리 주택, 신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최근 LH가 성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을 포기하고 재무구조 개선 문제가 다시 정치권 등에서 이슈가 되면서 지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LH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10년 만기의 건설 자금의 상환 시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부분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상환 시기를 연장해주면 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LH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네. 국토부는 이와 함께 LH 발행 채권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LH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한편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번에 다뤄볼 뉴스는요.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경찰청장 얘기입니다. 지금 강일학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내년 2월까지가 임기이지 않습니까? 내년 3월까지가 임기인데요. 네. 강일학 경찰청장이 사의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지난 3일 대구에서 고향인 경북 성주를 방문하는 길에 경찰을 동원해 교통신호를 조작하는 등 무리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네. 낮은 사태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에서 강 청장이 최근 경찰의 피해자 고문 사건과 아동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치안 총수로서 책임을 지기 위한 차원의 용퇴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강 청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6회에 합격해 지난 1987년 특채로 경찰의 몸을 담았었는데요. 강 청장의 후임으로는 역시 고려대학교 출신인 조현호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모광인 경찰청 차장, 윤재옥 경기지방경찰청장, 네. 김정식 경찰대학장 등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에 있는 김영필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고용지표 경계감에 소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약보합권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다우 기준으로는 한 5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S&P 500은 1포인트대 정도로 아주 소폭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7월 고용보고서가 노동부로부터 발표가 되는데 그에 관련해서 역시 좀 분위기를 미리 감지해 볼 수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기대치에 좀 부당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데요. 오히려 실업자 수가 늘었다는 성적표를 받고 뉴욕 증시는 웃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일단 금요일장이라는 특성 그리고 뉴욕 증시의 소폭 하락 그 원인이 역시 시장 주목하고 있는 고용지표와 맞닿아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우리 증시도 그냥 눈치보다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눈치 볼 때 뭔가 전략을 잘 펴야만 그 결과 그 다음에 더 큰 수익이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을 때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런지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